배울 게 이제 이거야. 뭐냐면 단원을 볼게요. 봐. 지수가 있고 로그가 있어. 처음에 지수 계산을 배우는 거예요. 지수 계산, 로그 계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수 계산과 로그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이 다 됐잖아. 그러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뭘 배우는 거냐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지수 함수 이렇게 배우는 거지. 로그도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이 계산이 끝났으니까. 근데 쉽게 생각해서 로그가 지수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연락이 배웠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로그보다 조금 더 익숙해, 풀이가. 익숙해서 처음에는 더 쉬운 느낌이 들지만, 로그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조금 헷갈리거나 막 이런 게 있어, 처음 보면. 근데 이제 좀 세월이 흘렀어. 니네가 좀 세월이 흘러서 고3 정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로그 계산이 훨씬 쉬워. 되게 단순하거든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똑같고, 이건 똑같고. 근데 문제는 로그는 개념이 특별하게 별로 없어. 그냥 기본 계산만 조금 하면 돼. 근데 지수는 이 계산 말고 이 앞부분에서 이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봐봐. 시험 문제라는 거는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원래 시험 문제라는 거 수능에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를 거의 위주로 내 처음에 문제집에도 거의 그렇고. 근데 개념 문제는 한두 문제뿐이 없는데 이 개념 문제가 변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 시험 무조건 이 계산 문제가 변별력은 없어. 야, 누가 계산 문제를 변별력으로 내냐. 그냥 한 문제 던져주는 거지. 야, 니네 다 맞아봐. 니네 공부했으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해서 주는 거지. 저 개념 문제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 개념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은 되게 막 헷갈리고 뭐 설명할 것도 많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100% 나와. 한 문제. 한 문제가 100% 나오는데 이게 변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알긴 알겠는데 뭔가 조금 헷갈려. 뭔가 조금 헷갈려. 이런 거 있잖아. 니네 중학교 때 많이 봤듯이 다음 중 맞는 것은 해놓고 1, 2, 3, 4, 5 해놓고 하면 뭔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하면 뭔가 헷갈린 거 있잖아. 그런 문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보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봅시다. 뭐냐면 이런 거지. 약속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봐봐. 제곱근의 개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디까지 봤냐? 중3 때 제곱근까지 봤잖아.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맞죠? 중학교 때.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그걸 X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풀었죠. 중학교 때 거를 잠깐 살펴보면, 그냥 살펴보지 말자. 니네한테 뭐 중학교 걸 보겠냐? 근데 이제 이거를 확장한 거지. 이걸 확장해봐.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A의 세제곱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제곱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A의 세제곱근. A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당연히 X를 세제곱하면 A가 돼야 되겠지. 이게 정이니까. 그럼 A의 4제곱근. 그러면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A의 4제곱근을 X라 하면 4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의 5제곱근. 5제곱해서 A가 되는 수. A의 5제곱근을 X라 하면 X의 5승은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확장해서 일반화시킨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A의 n제곱근은 뭐냐? 그럼 A의 n제곱근. 그럼 정의가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X라면 X의 n승은 A가 된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잠깐 대수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볼게요. 대수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는 100% 한 개야. 맞죠?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 2차 방정식의 해는 100% 두 개. 이게 중학교 때는 허근이라는 게 없으니까 두 개도 있고 중근 하나. 뭐 예를 들어 허근이 되니까 없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렇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넘어가면 이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x제곱이 a가 되는 해는 무조건 두 개죠. 무조건 두 개. 이렇게 x제곱은 4.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x제곱은 0.
그럼 x는 0, 중근. 이렇게 되죠. 0, 0. 사실은 0, 0이지. 그래서 x는 0, 중근. x제곱은 마이너스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잖아? 이렇게 복사적 관계까지 확장하면 무조건 두 개야.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개라고 하는데 문제에선 자꾸 한 개라고 할 때가 있어. 중근은. 어떤 놈은 중근은 하나라고, 어떤 놈은 두 개라고 하고,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 애매해. 이런 부분이 좀 화가 나. 솔직히 화가 나. 그냥 이걸 좀 명확하게, 중근을 그냥 두 개라 하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고 무조건 중근이라 쓰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관점이 약간 틀려가지고, 중근을 그냥 하나로 보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무조건 두 개고, 단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서로 다른 근은 몇 개야? 이렇게. 서로 다른 근. 이렇게 자꾸 문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줘. 서로 다른 근은 몇 개야? 그럼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얘는 이제 같은 거니까 서로 다른 걸로 치면 한 개지, 한 개. 중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가지고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3개입니다. 무조건 3개. 무조건 3개야. 3개야. 대수의 기본 원리야. 예를 들어 내가 하나만 볼게요. x3승 빼기 1은 0. 이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는 1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실근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총 합쳐서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됐어? 그러면 x4승은 1. 이것도 풀면 4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4개지. 무조건 4개야. x제곱 빼기 1,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결국에는 x제곱은 1, 5월 x제곱은 빼기 1.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죠. 이렇게. 그러면 n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n개야, n개. 알겠어요? n차 방정식은 물론 복소수 범위까지 얘기하는 거야. 복소수 범위까지. n차 방정식은 이렇게 n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n개야. 물론 이 n개 안에는 실근도 포함되고 허근도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단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n개야, n개. x는 0, n 중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n 중근 000000000 해서 n개. 근데 이제 이걸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문제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봐. 문제집에는 그런 걸 미처 그냥 대충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잘못된 거지, 문제집이. 왜냐하면 문제집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세밀하게 그걸 딱 써주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편집 중에서 그것들을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왜냐하면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 왜 한 개예요? 이게 n개지. 이렇게 태클 들어올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수능에서 잘못 냈다가 난리 나.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잘못 내는 경우가 역대로 없어요. 얘는 이제 수능을 보다 보면,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수능을 보다 보면 뭐 사회나 막 이런 것들은 좀 틀릴 수가 있어. 간혹가다. 그래서 뭐 태클 들어오면 막, 이번에 잘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간혹가다가. 매년 한 번 정도씩 있어. 막. 경제협력기구가 뭐 OECD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유럽연합이 더 크냐, 뭐 아니면 그거 뭐냐. 나토가 아니고 그 왜? 북아메리카 그쪽이 더 크냐? 그러면 북아메리카가 더 크다 해서 틀렸어. 그래 한번 틀린 적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수능에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물어봅니다.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한 개야. 오케이? x, n승은 하여튼 n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n개입니다. n개야.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근의 개수를 물었는데 이게 근의 개수가 몇 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근의 개수는 몇 개요? 4개. 이렇게 물어보면 근의 개수는 몇 개야?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볼게요.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고 X의 n승은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면 A의 n제곱근을 이렇게 A의 n제곱근 자체를 X라 하면 정의에 의해서 얘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것의 결과물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루트를 만들 때 A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기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확장했어. 그러면 기호를 새롭게 계속 만드는 건 귀찮으니까 A의 세제곱근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3을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 2가 처음에 만든 거니까 2를 생략해서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어떤 사람 헷갈리니까 2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세제곱근, 그럼 네제곱근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호는 요거 따로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기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의 기호야. 이렇게 A의 n제곱근, 그러면 n승근 루트 A. 이게 하나의 기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통째로야. 요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째로 하나의 기호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A의 n제곱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A n제곱을 x라 하면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걸 인식하세요.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 그런 건 이제 나중 일이고 일단 A n제곱은 기호로 저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봐봐. 얘가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이야. 이것의 근은 n개야. n개긴 한데 우리가 그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볼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범위에서 볼 거냐면 실수의 범위에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n개란 얘기예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n개야. 알겠어요? 근데 안에도 n개야. 뭐? 안에도 n개야. n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못 들어서 그래. 뭐라고? 안에도 n개야. 안에도 n개라고?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가 아니고 실수 범위까지 해서 n개가 되진 않지. 실수 범위에서는. 봐보세요. x제곱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야. 그럼 이걸 실수 범위에서 하면 해가 없다가 되잖아. 맞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있어? 실수에서? 이거 풀면 이렇게 되잖아. 허수 두 개죠. 허수 두 개. 알겠어요? 그럼 실수 범위에서는 0개가 되는 거예요. 0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1 때부터 맨날 강조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봐봐.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함수로 분리하면 항상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를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이 상상수, 직선과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이 방정식을 만든 거죠.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이 방정식이 되지. 이해갔니? 얘는 이해갔어? 그러면 이 두 방정식의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복소수 해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프는 항상 함수 범위의 그래프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잖아. 알겠어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은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풀기는 좀 그래요. 봐봐. 두 그래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박아둬야 됩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래프로 푼 거지. 삼각함수도 지금 그렇게 풀었잖아. 봐봐. sin x는 2분의 1이다. 그럼 이걸 이렇게 두 개로 사실은 분리한 거란 말이야. y는 sin x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인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가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알겠어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립방정식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봐봐. 이렇게 sin x의 그림이 그려지고 2분의 1이 그려져서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이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x 빼기 y는 1. x 더하기 y는 예를 들어 2.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결국엔 이 그래프가
y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y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중의 x의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연립방식 배울 때 배웠죠. 그래서 그걸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걸 봐봐. 얘가 그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관점을 한번 볼게. 아직은 이제 안 배웠지만 2차 함수를 볼게. y는 x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됐어? y는 x4승.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y는 x4승. 그러면 똑같이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인데 단지 폭이 좀 좁아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똑같아. 여기 뒤에 막 뭐 같은 게 붙지 않으면. 가장 기본 그림이야. x의 6승도 이렇게 그려져. y는 x의 8승. 이렇게 그려져. 더 가파르게. 됐어요? 짝수승은 다 이렇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근데 y는 x3승. 홀수승은 다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다가 2차 함수처럼 그려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y는 x3승 이렇게 그려져. 기본 그림은 알아야 돼. y는 x5승 똑같아. 더 가파르기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y는 x7승 이렇게. 결국엔 뭐냐면 짝수승은 다 이렇게 그려지고 홀수승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오케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 상태에서 저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n이 두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n이 짝수일 때 n이 이렇게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x의 n승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y는 a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게요.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a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이 교점의 이 x 좌표가 결국에는 이것의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것의 해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야. 이것의 해가 a의 n제곱근. 알겠어요? 이 방정식의 해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n승 루트 a 빼기 n승 루트 a. 하나는 양, 하나는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갔어?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면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 a가 0이면 그럼 여기 교점의 x좌표가 0이지. 0. 그러니까 이것의 근이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됐어요? a의 n제곱근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a가 양수일 때는. 근데 a가 0일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a가 0일 때는 그냥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0. 됐어요, 이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또 빼기 a 하지 말고 a 자체가 음수야. a 자체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곱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근은 없다. 물론 여기서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중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 중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거 이해 갔어요, 일단? 좀 이따 정리를 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홀수일 때는 y는 x의 n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3승, 5승, 7승, 9승 다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 폭만 틀려지는 거지. 이거는 2승, 4승, 6승, 8승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기니? 하나뿐이 안 생기죠? 이렇게. 요게 n승은 루트 a예요. 그래서 이것의 n제곱근은 뭐냐? 그러면 n승은 루트 a. 이렇게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고 하나. 그러면 다시 요번에는 a가 0일 때는 당연히 그냥 교점이 여기 0이죠. 0.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교점이 생기죠. 여기 생기지 교점이. 여기. 그래서 요 값이 뭐냐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n승 루트 a 아니에요? 여기 음수 쪽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n승은 루트 a입니다. 똑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몇 개씩 생겼어? 계속? 하나씩 생겼어.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 왜 그러냐면 봐봐. 짝수를 보면 봐봐.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양수지. 제곱근 뭐야? 이거 양수지. 아내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야? 허수지, 허수. 이건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허수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빼기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여기 앞에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근데 이 삼승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예요. 이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몇이야? 2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안 자체가 얘가 A가 음수일 때는 요게 이제 음수지. 요 안에 있는 게 음수인지 알겠어요? 요 안에 있는 게 음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가 되는 건데 얘네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실수 중에.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빼기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요 안에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빼기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일단 잘 봐봐. 다시 한번 보면 봐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보세요. 중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y는 a하고의 교점이 플러스 n승근 루트 a 빼기 n승근 루트 a 이렇게 쌍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존재하고 0일 때는 당연히 0 하나 존재하고 음수일 때는 교점이 안 생기니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양수일 때도 1개, 0일 때도 0 1개, a가 음수일 때도 여기 왼쪽에 1개. 다 양수건, 0이건, 음수건 다 이렇게 하나씩만 생긴다는 거야. 하나씩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 기호를 쓸 때 한번 봐봐. 얘는 똑같은 기호로 표현했어. 단지 여기서 조금만 집중해봐. A가 양수면 이 자체로 양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수. 여기 양수. 양수지. 0을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죠. A가 음수일 때는 이 자체로 또 음수가 되는 거야. 앞에 빼기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음수잖아.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0이 되는데 이것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0이야. 그럼 어차피 0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이해가니? 일단 이해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 갔어? 이해가 갔어요?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볼게. 일단 이해는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할게. 알겠죠? 집중도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여봐. A의 n제곱근이에요. 이렇게.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랬어. 문제에서.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랬어. A의 n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어차피 이거는 다 개념을 개수를 묻는 거예요. 여봐. A의 n제곱근을 뭐 어쨌거나 구하라. 이랬어. 만약에. 이거 되게 중요해.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랬어. 그럼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효준아.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랬어. 그럼 실수 범위에서 구해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돼? 그래요.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복소수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라 이 얘기야.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는 이런 거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단정을 딱 져줬을 때 실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A의 n제곱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실수 범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복소수 범위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문제에서 이렇게는 안 내줘. A의 n제곱근 중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세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줘. 알겠어? 그냥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복소수 범위야. 오케이? 효준아, 효민아, 알겠어?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그건 복소수 범위야.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그럼 실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럼 보세요. 복소수 범위에서 구할 때가 훨씬 쉬워. A의 n제곱근을 x라 하면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근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쓸 수 있겠어? 이거 이렇게 사람색 써줄게.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걸 풀면 답이지. 이걸 풀면 답이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럼 근이 몇 개야? 개수만을 지금 물어볼게. n개. 그러니까 이것만 쓸 줄 알면 끝이니까 복소분 답은 몇 개? A가 0일 때는 이제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볼게. 서로 다른 근의 관점에서 A가 0일 때는 0, 1개. 맞지? A가 0일 때는 0, 1개지. X의 n승은 0. 그러니까 0, 1개. 알겠어요? 근데 A가 양수일 때건 A가 음수일 때건 상관없이 X의 n승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야? n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야. 오케이?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 헷갈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수 범위일 때는 두 개로 나뉜단 말이야. 이렇게 나뉘어. A가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실수 범위에서는 A가 양수일 때도 몇 개? 1개. A가 0일 때도 몇 개?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도 1개. 교점이 계속 1개 생기잖아. 1개. 봐봐. A가 양수일 때는 뭐야? n승근 루트 A. 이게 실수 범위에서의 답이에요. 그냥 딱 하나 생기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n승근 루트 A. 답을 쓸 줄 알아야 돼. 개수를 외우지 말고 이 답을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이해 갔니, 이거? 봐봐. A가 0일 때도 n승근 루트 A. 1개. 물론 A가 0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0이 되겠지.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도 n승은 루트 A. 1개야. 그런데 A가 요게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겠죠. 맞아요? 됐어요?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양수일 때는 이렇게 양수 쪽에서 하나 생기고 음수일 때는 음수 쪽에서 생기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A 자체가 음수면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상관없이 n승근 루트 A로서 한계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그림을 이해했으면 이게 아마 이해가 되면서 외워질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저 그림. 됐어? 그럼 봐봐. 아까 이랬잖아. 복소수 범위에서는 0 빼놓고, 0일 때 이제 똑같이 0 한 개지만, 0 빼놓고 생각해봐. 몇 개 생긴다 그랬어? n개 생기지. 근데 실수 범위에서는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그럼 나머지 n 빼기 1개가 허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n 빼기 1개가 허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된 거야.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승 루트 a. 답을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2개. a가 0일 때는 당연히 0,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걸 하고 연결시켜서 볼게. 양수일 때는 복소수에서는 n개가 생기지. 근데 실수가 2개가 생겼으니까 n 빼기 2개가 허수가 되는 거예요. n 빼기 2개가. 그 다음에 0은 어차피 똑같이 0 1개.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없다지. 그러니까 n개 다 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한 4제곱근하고 5제곱근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4제곱근하고 5제곱근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볼게. 봐봐. 이렇게. 4제곱근하고 5제곱근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볼게. 이렇게. A에, 여봐. A에 4제곱근. A에 5제곱근.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의 4제곱근을 구하여라. 5제곱근을 구하여라. 아무 말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의 4승은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1개, 나머지 A가 양수거나 음수일 때는 4개가 생기는 건지 알겠어요? 4개? 이해가? 4개? 그런데 여기에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게 되면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승근 루트 A. 이렇게 2개가 생기고. 이해 갔어요? A가 0일 때는 0, 1개가 생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Y는 X에 4승이 그려지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생기고, 0일 때는 0, 1개 생기고,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해 갔어요? 근데 A의 5제곱근을 보면, A가 양수일 때도 5승근 루트 A. 이렇게. 여기 5승근 루트 A. 됐어요? A가 0일 때는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5승근 루트 A. A가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도 5승근 루트 A. 이게 음수니까 이 자체로 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X의 5승은 A. 5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을 연락해 외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초반 개념에. 엄청 헷갈리단 말이야. 내가 이제 니네한테 좀 이따가 문제를 줄 건데, 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을까? 뭐 이렇게.